글로벌 허브 문제, 산업의 문제.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인이 여기 내려와서 그 두 가지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산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용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 얘기 좀 한 명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 얘기 해주시기 위해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송영준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은 성추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좀 뵙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게 있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 친윤계로 꼽히시는 분이 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네요.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대통령께서 저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제가 인간적으로 괴롭지 않겠어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대통령하고도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화해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제가. 그래요? 예. 애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마음들을 좀 더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당에서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당원들 마음속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비교 좀 해볼까요? 두 사람의 얘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의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뉴한 의원은 한동훈 아름답게 떠난 게 아니다.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원 속으로, 당으로 완전히 뭐가 흡수되기 어렵다, 이런 뜻을 약간 설명한 것 같거든요. 성추운 부의장. 예. 이뉴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떠났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약간 말씀을 비유를 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 지금. 지금 강성 보수 지지층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마도 탄핵 심판이 이제 나오면,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국민의힘 분위기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만연하고 있다면 아마 탄핵 심판, 저희가 봤을 때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인용된 이후에는 아마 중도층에 확장할 수 있는, 중도층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목소리가 좀 쏠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얼만큼 얻어내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낮은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만약에 변동이 생겨서 어느 정도 허들을 넘게 되면 그렇게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허들의 기준은 몇 %로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보수 지정에서 한 4등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2등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퍼센티지면 등수로, 그러니까 등수가 2등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 정도 되면 이제 한동훈으로는 안 될 수는 있어도 한동훈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자꾸 배제하고 국민의힘을 떠나라, 이런 얘기는 못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지율 허들을 얼만큼 빠르게 넘느냐, 언제 넘느냐, 그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추운 부의장 말씀은 약간 시간 문제다, 이 뜻인가요? 저는 탄핵 심판 이후에 분명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잡을지 아니면 다른 후보가 잡을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이 1등하고 있는데 그 흐름은 전 분명 바뀔 거라고 봅니다. 흐름은 바뀔 것 같은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잡을까, 잡을 능력을 보여줄까, 이거네요, 관건은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전직 국민의힘 대표였죠. 그동안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 한 적은 없어요. 오늘도 좀 쓴 소리 내놨는데 일단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 전문가라고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 네. 그런 검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력이 검사 잘한 거 그리고 정치인 해가지고 진 거밖에 없는데 진 여기서 거밖에 이거 검사 이력 다 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해가지고 큰 기회를 얻었는데 진 거 이거를 무기 삼겠다는 게 사실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자, 송영훈 전 대변인. 만약에요. 조기 대선이 열려서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도전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약간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꼬리표 이런 게 좀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중도층을 생각하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20년이 넘는 검사직을 가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게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과제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인 것은 맞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 정치인의 한계를 벗어 던졌다는 것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 때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도 좀 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붙이는 그 딱지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정치인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밤의 장면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야당 대표도 아니고 집권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이고 내가 반드시 앞장서서 막겠다, 국민들을 지켜드리겠다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누가 검사 출신의 상명하복에 익숙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평론을 한 10년간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평론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좀 기울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사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 본인이 돌아오고 싶지만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대체제가 있으면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뇨한 그 의원의 말을 봤지만 떠날 때 아름답지 못해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은 이준석 의원한테 그 쓸데없는 얘기 무슨 의도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당내 사실 친윤계하고 그동안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친윤계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한계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선을 그었다 이미 이런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요즘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적인 어떤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보죠. 여기 이제 최근 며칠 발언을 정리한 건데 일단 한눈에 봐도 많네요. 지난 5일에는 이재명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MBN과 인터뷰 때 저에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지난 6일 검찰과 짜고 뭐 체포동의안 통과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최근에 한 발언 논란됐죠. 이걸 놓고 이재명 벌써 계엄 중이다. 바로 받아칩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 5년간 범죄 회피했어요. 계속 뭔가를 상기시키죠.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부산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방문했는데 부산시장과 만남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부산 갔죠. 이재명 대표 부산 시민을 모욕했다. 현안에 대한 얘기 제대로 얘기 안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내가 돌아오니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요새 말 안 하던데요.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송치훈 부의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연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본인 어떤 주장을 섞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게 혹시 자신을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걸 어필하고 싶은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강성 보수 지지층 그리고 강성궁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할 때 이 사람 보수 아니다. 성향의 공격.
그리고 이 사람 이재명과 같이 자꾸 같은 목소리를 낸다. 야당 대표랑 같은 목소리를 내는 대표가 어떻게 여당의 대표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복귀한 이후에 뭐 연평해전 연극을 관람한다든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가 맞다라는 걸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보, 보안 그런 것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함으로써 나는 이재명 대표와 목소리를 같이 낸 적이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함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보다는 예.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 얘기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자꾸 옹호하는 발언, 비상계엄은 계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발언에 맞서는 발언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중도층에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자꾸 처음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논리를 하다가 예. 점점 비상계엄도 정당했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거에 저는 중도층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 정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저는 논리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하시면서도 결국 중도층의 확장은 저는 제대로 된 보수, 비상계엄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전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기억을 작년 총선 당시로 돌려보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유세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때리기가 총선 전략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굉장히 수위를 올리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재명 때리기를 한다기보다는 예.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나아가서 중도까지 보기에는 예.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소구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권력의 사회화를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2023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포기를 선언했다가 다시 그것을 바꾸면서 본인이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고 예. 체포 동의안 그 부결을 노렸다가 나중에 그게 또 가결이 되니까 이제는 또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쳤다. 이런 본인 스스로도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입법 권력을 계속 사유화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입법 권력 하나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행태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입법 권력에 더해서 앞으로 행정 권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 헌재까지 장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예. 권력의 사유화를 그렇지 않아도 보여줬던 인물이 얼마나 대한민국 위험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논변이 지금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당연히 비판적인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해야죠. 그것은 어떠한 전략 차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런 것이 반복됐을 때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앞서 강성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의 정서적 거리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한 전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강성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도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부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교집합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요. 그런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행들을 계속 봤을 때 그러면 우리와 공통점이 있구나. 원래 한 식구였지.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판단도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요.